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경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양시의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데이터 센터 건립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의 반발이 거셉니다. 주민들은 데이터 센터에 설치될 고압 전파 시설이 몸에 해로울 거라며 걱정하고 있는데요. 정치권도 반대하며 고양시의 데이터 센터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산 서구 덕이동에 건립될 예정인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 고양시가 마련한 주민설명회. 하지만 설명회는 시작도 못한 채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이어집니다. 개최를 포기하고 퇴장하는 관계자들과 반대 주민들 사이에 실랑이까지 벌어집니다. 이렇게 지역 반발이 거센 이유는 데이터 센터 부지가 주거 밀집 지역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반경 500m 내외에 초중고등학교 12곳이 있고 인근 덕이동과 탄현동에 8만 세대가 거주하는 상황.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데이터 센터에 들어오는 고압선 전자파가 건강에 미칠 영향과 열섬 현상 등 환경 오염 가능성입니다. 주 활동하는 무대 마트나 병원은 100m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근거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냉각기를 계속 돌려야 돼요. 그럼 그 소음과 그리고 여름철에 그 열섬 현상, 그러면 그 가까운 동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여름에 창문을 못 열 정도 사실 정도로다가 큰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정치권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고양시 의회는 김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데이터 센터 건립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철조 고양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고양시의 데이터 센터 건축 허가를 직권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한 종교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의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 지역사회의 반대가 이어지자 고양시가 직권 취소 통보한 풍동 사례를 고려하면 데이터 센터 역시 지역 반대가 큰 유해시설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굴착 허가는 재량권이 있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공의 이익에 반할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주민분들과 가장 초근접해서 들어오는 유해성 시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건축 허가를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것까지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데이터 센터가 풍동 건물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직권 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4월 완료된 데이터 센터 건축 허가는 신청 요건 등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허가 취소를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검토 자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적법하게 허가 처리가 나간 건에 대해서 어떤 부적격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 취소는 사실상 그건 어려운 얘기고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데이터 센터는 건립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고 덕이동 데이터 센터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전파 유해성 논란 역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주민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 지역의 반대가 거센 만큼 데이터 센터를 둔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아입니다. 이정부시가 의정부 농협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군 공여지 일대의 하나로마트와 영농종합센터 등 500억 원 규모의 농협 관련 시설이 들어섭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의정부시와 의정부 농협이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7일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엔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김명수 의정부 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가칭 의정부 농협 복합시설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의정부시 가능동 340번지 일대에 연면적 10,000제곱미터 크기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억 원 규모로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매장 등의 유통시설과 농협금융지점과 영농종합지원센터, 농업박물관 등의 복지시설이 들어섭니다. 의정부 농협이 의정부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게 되는데요. 최소 500억 이상의 투자금을 투자하게 되는 큰 시설입니다. 녹양동 일대가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고 하는 것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의정부 농협 복합센터는 올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 고양시가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유치하기 위해 TF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출입국 이민관리청 고양시 유치 TF는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운영반과 홍보지원반, 대외협력반, 청사지원반 등 2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시는 GTX-A, 3호선 등 철도 노선과 자유로 등 도로교통 인프라를 강조하면서 교통 요충지를 청사 후보지로 검토해 출입국 이민관리청 고양시 유치 제안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또 시민 홍보와 범시민 결의대회, 민관협의체 구성 등 공감대 형성 활동 역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파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기물 불법 소각 점검을 연중 상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은 영농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화목보일러의 원목이 아닌 가공 목재 등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로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하면 사법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시는 지난해 불법 소각 점검을 통해 총 6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334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포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가 올해 경기관광축제에 선정됐습니다. 경기관광축제는 매년 경기도가 우수한 축제를 선발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성산 억새꽃 축제는 도비 5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명성산 억새꽃 축제는 지난 1997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27회를 맞는 포천시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입니다. 10월 중순이면 억새꽃이 만개하는 명성산 군락지 일대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경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